첫눈에 저 여자 절대 안 된다. 외친 시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아들. 눈물과 체면이 맞부딪힌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복이 2배로 불어납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5시 이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올해 62살이 된 정수는 동네에서 소문난 원리원칙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고 조금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납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순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카디건을 단추까지 제대로 채우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오늘도 흐트러지지 말자. 우리 집안의 품위를 지켜야 해. 세수를 마친 후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언제나 단단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정수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어머, 정순 씨. 정말 부지런하시죠? 저는 아직도 잠이 덜 깼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순 씨는 정말 부지런하다 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게으름은 곧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통시장에 도착한 정수는 단골 상인들과 능숙하게 흥정을 벌입니다. 사장님, 이 무 좀 싱싱한 걸로 골라주세요. 우리 집은 음식에 타협이 없거든요. 정순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고를 때도 잎사귀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등어를 살 때는 눈동자의 투명도까지 확인했습니다. 상인들도 정순의 까다로운 눈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좋은 것만 골라줍니다. 정순 씨, 오늘은 고등어가 정말 싱싱해요. 새벽에 들어온 거라 눈도 또렷하고 비늘도 반짝반짝합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수는 고등어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우리 도연이가 좋아할 것 같네요. 하지만 가격은 깎아주셔야죠. 정순의 흥정은 예술이었습니다. 상인들도 그녀 앞에서는 함부로 바가지를 씌울 엄두를 내지 못했죠. 채소가게에서는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이 시금치 좀 봐요. 뿌리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어떻게 팔아요? 아이고, 정순 씨.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상인이 허겁지겁 다른 시금치를 가져옵니다.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이래야 장사가 되는 거죠. 장을 다 본 정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오르막길이 제법 가파르지만 정수는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고 집에 도착한 정수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아들이 곧 깨어날 시간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순이. 손놀림은 수십 년의 내공이 묻어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이 제일 중요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떳떳해야 한다고. 이 말은 정순의 신념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김치를 볶으며 정수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근본이 있어야 해. 아무나 우리 집 문턱을 넘볼 수는 없지. 정수는 김치찌개에 들어갈 돼지고기를 썰면서도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도연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대기업에 다니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하지만 이런 생각 뒤에는 항상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해. 분명히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아침 7시 아들 도연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33세 도연은 대기업에 다니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성격도 온화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순 씨 복 받았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정순의 자랑거리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정순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엄마, 아침 맛있겠네요. 벌써부터 냄새가 끝내줍니다. 도연이 밝게 인사하며 식탁에 앉습니다. 정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김치찌개를 떠서 아들 앞에 놓아줍니다. 우리 도연이가 잘 먹어야 회사에서도 힘이 나지.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피곤하지 않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편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본능이었죠. 도연아, 너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니? 회사에서 야근이 많나?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도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추궁하지는 않았죠. 도연이 밥을 먹는 동안 정수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얼굴, 가끔씩 혼자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가 올 때마다 보이는 설렘. 이 모든 것들이 정순에게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생겼어. 그런데 어떤 여자일까? 정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수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우리 집 도연이한테는 집안 있는 집딸을 데려와야 하는데 이 말에는 정순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정순에게 가문의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특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온 정순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 저 출근합니다. 저녁에 봬요. 도연이 정순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섭니다. 정순은 문 앞까지 나와 아들을 배웅합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점심 거르지 말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순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도연이 출근한 후 혼자 남은 정수는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립니다. 당신도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도연이 문제 말입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웠거든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정순 씨 아들 여자친구가 있다던데 그 여자 부모도 없고 혼자 산다더라.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던데 집안이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이런 뒷말들이 정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순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정순에게는 말이죠. 정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고,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려나. 정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그 여자가 과연 자신의 기준에 맞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오후가 되어 정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는 도연을 보며 정수는 더욱 확신합니다. 분명 마음에 둔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곧 꺼낼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 듭니다. 도연의 걸음걸이에서조차 평소와 다른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도연이 밝게 물어봅니다. 고등어 조림 해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말이야. 정수는 대답하면서도 아들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에도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순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도연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정순의 마음도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나이지. 정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도연의 말에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상견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벌써 그 정도까지 진전된 거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정말 진지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소문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좀 알려줄래? 정순이 신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서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한서연이고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정순이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혼자 자라났어요. 정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란 여자라니 이미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과 일치했습니다. 형제는 있고? 아니요, 혼자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서연을 칭찬하는 말을 계속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여자라니 정순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이면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정순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말 드디어 서연이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정식집에서 산 비싼 한과와 고급 과일까지 들고 왔죠. 하지만 정순의 첫인상은 냉담했습니다. 서연의 옷차림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는 원피스에 명품 가방도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연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서연 앞에 차를 내놓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누가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거네요? 집은 어디에 있고요?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학원 근처에. 정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원룸이라니 정순이 생각하는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순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원 일은 안정적인가요? 요즘 학원들이 자주 문 닫는다던데. 네, 다행히 아이들이 많이 와주셔서. 서연은 답변할 때마다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순의 시선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그때 정순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연이한테는 집안 배경이 있는 여자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수는 막았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 도연 씨를 사랑해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도 봐야죠. 도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서연 씨를 선택한 거예요. 집안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견디기 힘들어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만류했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도연은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고생만 해. 정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생이 뭐가 나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미안한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역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신의 신념을 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과 정순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고 평소 화목했던 식사 시간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만 뒤적였고 정수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밥이 맛없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도연은 서연에게 어머니의 반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 때문에 어머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서연이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정순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날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서연 씨를 제대로 알게 되면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도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완고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어머님 표정을 보니 저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정순은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배동에 사는 친구 김순자가 정순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정순 씨, 그 여자 얘기 더 들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정순이 물어보자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집안을 망쳤다더라고요. 빚만 잔뜩 남기고 사라진 거래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 동네에 살거든요. 확실한 정보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다던데요. 순자의 말에 정수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그럼 도박하는 피가 흐르는 거네.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던데요. 그 여자가 갚고 있다고. 순자의 말이 계속되자 정순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도연이가 그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결혼하면 남편도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정순 씨가 반대하는 게 당연해요. 순자가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순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도연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정순은 도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도연을 보고 정순은 바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알아본 게 있는데. 정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순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뭔데요?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순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 서연이라는 여자 집안에 대해서 말이야.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다는 얘기가 있더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소문 믿지 마세요.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 빚도 아직 남아있다던데? 너까지 그 빚에 휘말릴 생각이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서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거야? 도박하는 아버지 피를 받았으면 언젠가는 그 본성이 나올 거 아니야. 엄마는 왜 그렇게 편견을 갖고 계세요? 연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도연이 답답해했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냐? 동네 사람들 말 다 들었다. 저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 빚만 가득하고. 며칠 후 정수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연이 사는 원룸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학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서연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정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룸 앞 골목길에 서 있는 정순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은 정순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망치지 말고 사라져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도박으로 집안 망친 거 말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빚은 또 어떻고요? 우리 도연이까지 그 빚에 묶이게 할 거예요? 정순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빚은 제가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도연 씨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당신이 도박에 손을 대면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절대 그런 길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도연이 앞에서 사라져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서연은 봉투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도연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설마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랑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요? 현실을 봐요. 당신 같은 처지에서 우리 도연이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 마음 알겠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도연이 미래도 생각해야죠.
정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쨌든 제 답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원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하나 없어지면 도연 씨가 편할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정순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가난한 현실이 이렇게 큰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도연은 어머니가 서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 씨한테 직접 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정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도연과 정순은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도연은 토스트 한 조각만 집어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정수는 혼자 차가워진 밥상을 치우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서연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눈물 어린 얼굴이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했지만 정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정순과의 만남 이후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평소 밝던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지만 서연은 억지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연의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지사 파견 근무 기회였습니다. 팀장이 도연을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김대리 싱가포르 지사에서 2년간 근무할 기회가 생겼어요. 승진에도 유리하고 연봉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기뻐했을 기회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다음 주까지요. 좋은 기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팀장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오자 정수는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 어머니들 사이의 연락망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도연아, 해외 파견 이야기 들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네,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 해외 가서 사람 하나 새로 만나면 되겠다. 정순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서연 씨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있어.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교양 있고 집안도 좋을 테니까. 저는 서연 씨가 아니면 안 돼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와 함께 가난하게 살 거야? 빚까지 떠안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정순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서연의 학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은 정순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의 충격적인 만남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잠깐만 이야기하죠.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정순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한테 해외 파견 기회가 왔어요. 2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거죠. 서연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도연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도연이를 사랑한다면 포기해야죠. 도연이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연이는 지금 당신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망설이고 있어요. 당신이 있는 한 도연이는 절대 해외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가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2년 후에는 과장으로 승진이 확정이고 연봉도 지금의 2배가 돼요. 도연이의 인생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죠. 정수는 서연의 흔들리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도연 씨가 그런 기회를 놓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진짜 도연이를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도연 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서연에게 해외 파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사실 회사에서 해외 파견 제안이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정순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서연이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거든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 가세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도연 씨의 미래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도연은 서연의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엄마가 또 뭔 말을 했나요?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 때문에 도연 씨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더 소중해요. 해외 파견 같은 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저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때요? 그동안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서연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 설마 엄마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도연 씨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순의 압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서연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와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엄마, 서연 씨한테 또 뭔 말을 하셨어요? 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만 말했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봐.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정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모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곤 했습니다. 서연도 학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서연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는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정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김순자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정순 씨, 큰일 났어요. 그 한서연 아버지 얘기 말이에요. 순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 수다스러운 순자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정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대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딸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다더라고요. 순자의 말에 정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서연이라는 여자가 또 빚을 떠안게 되는 거네? 정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가 그 동네에서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큰 소리 치면서 딸한테 돈 달라고 했다던데요. 동네가 다 시끄러웠다고 해요. 순자의 말이 계속되자 정순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도박쟁이 아버지를 둔 딸이 어디 가겠어? 정순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빚이 상당하다던데요. 몇 천만 원이 넘는다고. 순자의 말에 정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정말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원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집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기다리고 있는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서연은 경악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의 아버지는 마치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니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니까 아빠가 찾아온 거야. 좀 도와줄 수 있지?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못된 년아.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쫓아와서 죽을 지경이야. 딸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아버지의 큰 소리에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며? 대기업 다닌다던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봐.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도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도연을 이 일에 연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도연 씨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치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결해.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 정도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잖아.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딸이 좋은 남자친구 있다더니 아버지가 저 모양이네. 도박쟁이가 딸한테 돈 뜯어내려고 온 거 아니야? 저런 아버지를 둔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도 참. 이런 말들이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아버지를 떼어내기 위해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깨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간 힘들게 모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마워, 딸아. 아빠가 큰 돈 벌면 갚을게.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거야 라며 돈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 돈도 결국 도박으로 날려버릴 것이 뻔했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 서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원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서연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틀렸어요. 한 아이가 지적했지만 서연은 멍하니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선생님이 실수했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오자 바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그 여자 아버지가 나타났다더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왔다는 거야. 동네가 다 시끄러웠다더라. 술에 취해서 큰 소리 치면서 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술 취해서 큰 소리 치면서 딸한테 돈 달라고 했다던데. 그것도 몇 천만 원을. 정수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저런 아버지를 둔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저런 일이 반복될 거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3천만 원이지만 내일은 5천만 원, 모레는 1억 원이 될 수도 있어. 도박은 끝이 없거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연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가 찾아오셨다면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갑자기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해결했어요. 도연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을 이 더러운 일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 씨, 저희 만나서 이야기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당분간은 만나지 말아요. 저도 정리할 게 많아서.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절망과 체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정수는 마침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도연과 마주 앉은 정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그만해. 그 여자와는 절대 안 돼. 정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 막았습니다.
그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여잔데 뭐가 다르겠니? 언젠가는 똑같이 될 거야. 정순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세요. 심해? 현실을 보라고.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너까지 망하게 돼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박하는 아버지, 빚더미에 앉은 가족.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봐. 내가 번 돈이 다 그 빚 갚는 데 들어갈 거야.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도 저 집안과 함께 망해봐. 내가 모르는 척 할 테니까. 그날 밤 도연은 절망 속에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걸까? 도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도 어머니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도연은 길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도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모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거든요. 도연이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수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오랜 친구 박영숙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 밝던 영숙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정순이 영숙을 거실로 안내하며 물어봤습니다. 영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서연이라는 아가씨 말이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뭔 소리야?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그 아가씨에 대해 알아봤거든. 정순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지난 몇 년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거야. 그것도 매주 빠짐없이. 가난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고. 정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건 맞지만 그 아가씨는 단 한 번도 남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더라.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어. 그게 정말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가씨가 도연이와 사귀면서도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더라. 오히려 자기 처지를 숨기려고 애썼다고.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서연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정순아, 그 아가씨는 정말 착한 아이야. 불우한 환경에서도 남을 도우며 살아왔더라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복지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복지관 관장은 정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서연이라는 분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서연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복지관의 보물 같은 자원봉사자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무료로요. 아이들이 서연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관장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도 하시고 청소도 도와주세요. 한 번은 자기 돈으로 아픈 할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적도 있어요. 관장이 계속 이야기하자 정수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하셨나요? 네, 그럼요. 서연 선생님처럼 헌신적인 분은 처음 봤어요. 자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관장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온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서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집안 반대로 사랑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편지는 정순이 22살 때 사랑했던 남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셔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편지를 읽으며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저 아이처럼 가슴 아팠었지. 정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정순의 부모는 완강히 반대했었습니다. 집안을 생각해라, 체면을 지켜라라는 말들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정수는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도연의 아버지였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처럼 사랑 하나만 보고 살았다면 지금의 너희 아버지는 없었겠지. 정수는 자신이 왜 서연을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2번 다시 그 고통을 보고 싶지 않았어. 도연이가 나처럼 후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정순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서연은 복지관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도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요즘 더 열심히 해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서연이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도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연 씨에게 짐이 되는 건 맞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서연은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나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낼 거야. 하지만 동시에 도연과는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없이도.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서연의 봉사활동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근처를 지나가다가 서연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도우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정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일까? 정수는 서연의 밝은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서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우리 도연이를 해칠 리 없을 텐데. 그날 밤 정수는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서연이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더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고 있더라. 도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이제 서연 씨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안 서지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겁을 먹은 거구나. 어머니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셨겠구나. 정순과 도연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순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도연은 서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결혼 이야기가 동네에 퍼진 것입니다. 누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이 점점 커져서 도연이가 곧 결혼한다더라는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정순 씨, 축하해요. 도연이가 드디어 결혼한다면서요?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어머, 그런 말 마세요. 벌써 다 소문났는걸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자신도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겠구나.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오자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너희 결혼 이야기가 벌써 동네에 다 퍼졌더라.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서연 씨와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더라. 오늘 하루 종일 축하한다고 인사받았어. 정순의 말에 도연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상황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나도 한때는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팠어. 도연은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엄마도요? 22살 때였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했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집 출신이었거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완강히 반대하셨어. 도연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포기했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거야.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와는 사랑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지. 하지만 살면서 정이 들었어. 너희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고. 정순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 도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서연 씨를 반대하신 거군요. 그래. 너도 나처럼 후회하며 살까봐 걱정됐어.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랑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엄마,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 씨와 함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보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정순에게 공식적으로 결혼 승낙을 구한 것입니다. 엄마, 제가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거실에서 무릎을 꿇은 도연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연아, 정말 확신하는 거니? 서연이와 결혼하면 쉽지 않을 거야. 네, 확신해요. 서연 씨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도연의 말에 정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때 정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포기했던 사랑을 도연이는 지켜내고 싶어 하는구나. 아들의 간절함이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내 아픔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수는 아직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되겠니? 도연은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정수는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이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는 서연을 보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본 따뜻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서연 씨, 앉으세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도연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걸 아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순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연 씨 집안 사정이 우리 집과는 많이 달라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순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복지관에 대해 아세요? 네,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얼마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도연이를 나쁘게 할 리는 없겠죠. 서연은 정순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순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지키겠어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도연이를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내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도연 씨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게요. 정수는 서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이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도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로서도 기뻐요. 서연은 정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정수는 도연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마음을 정했어.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와 결혼해도 좋다. 도연은 기뻐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정순이 결혼을 허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정순이 다니던 동네 교회를 선택한 것은 서연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익숙한 곳에서 하고 싶어요. 라는 서연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순과 서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한복을 고르러 가고 음식 준비도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 한복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정순이 연분홍색 한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골라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복집 사장도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괜찮겠어요? 그 집안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정순이 물어보자 김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아버지 문제가 해결 안 됐다던데요. 결혼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순자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순 씨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또 다른 아주머니의 말에 정순은 불안해졌습니다. 결혼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순은 도연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내일 결혼식장에 나가지 않겠다. 도연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확신이 안 서. 정말 괜찮을지. 동네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엄마, 이미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 혼자 알아서 해. 엄마는 모르겠어. 정순이 등을 돌리려는 순간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도 젊었을 때 사랑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때의 후회를 저에게까지 물려주지 마세요. 도연의 말에 정수는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제발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세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정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걱정돼. 너희가 힘들어할까봐. 괜찮아요, 엄마. 서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시잖아요.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밤새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가 아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지. 교회에 도착한 정순을 보고 도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바보야, 엄마가 어떻게 내 결혼식에 안 올 수 있겠니? 정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이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순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서연은 정순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고마워하지 마.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도연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도연 씨, 한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한서연 씨, 김도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정순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 딸이다. 하객들은 놀랐고 세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이 서연을 공식적으로 딸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정순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동네 사람들은 뒷말 대신 도연이 엄마가 결국 며느리를 받아들였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수는 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옛 연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나 대신 내 사랑을 지켜냈구나. 그리고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을 놓아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정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신혼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새 출발하는 만큼 어머님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도연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진짜 행복해질 거야. 집안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순한 체면이 아닌 눈물로 다져진 진짜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강한 것이구나. 모든 편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며칠 후 서연이 혼자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정순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오늘 사연은 편견과 상처를 끌어안고도 끝내 서로를 선택한 정순, 도연, 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의 체면, 동네의 시선, 지독한 과거까지 모두가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끝내 무릎을 꿇은 용기와 손을 내민 진심이 한 집의 겨울을 지나 봄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봄이 오고 그 성공은 나만의 트로피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무시해도 어려움이 앞을 가려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마음속에 품은 꿈,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며 함께 자랍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용기 한 줌이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누군가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 같은 작은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